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상처를 빨리 치유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안 받고 사는 게 제일 좋죠. 안 받게 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세상 일이 그렇지 않죠.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아주 심하게 상처를 입어서 뭐 트라우마가 된다. 이 정도는 좀 곤란하지만 뭐 짜잘한 상처는 뭐 그렇게거니 이렇게 받으면서 사는 게 우리가 이제 일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상처를 뭐 아예 안 받은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받아도 덜 받고 빨리 치유하고 이런 어떤 그런 지혜로운 방법들을 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수월하겠죠.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빨리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순리대로 산다는 마음이에요. 순리대로 산다는 마음. 제가 이제 상처받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제 제가 저 스스로를 많이 이제 치유하려고 노력하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생각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가끔 마음 상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씁쓸한 느낌? 그런 뭐 꼭 상처가 나서 뭐 그게 뭐 난리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기분이 상하거나 이제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가끔 있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고 그냥 뭐 순리대로 살자 이제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주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이런데 어디 비거나 이러면 이게 상처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음식 하다가 이렇게 잠깐 살짝 이제 뜨거운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약간 조금 디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도 그게 살짝 그런 건데도 예전에는 그게 이제 뭐 며칠 약 바르고 이러면 없어졌는데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자국으로 남아있는 걸 보면서 아, 나이가 들면 이렇게 막 피부도 이렇게 막 빨리 재생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일 곤란한 건 뭔가 하면 이렇게 왜 자국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그럴 때 없어요. 이렇게 막 비계 자국 나는 거 얼굴에. 그러면 아침에 일찍 누군가 만나러 이제 미팅하러 가느라고 다 뭐 화장도 하고 다 옷 차려입고 나갔는데 이 비계 자국 그때까지 안 없어지고 이러면 진짜 황당해요. 마스크도 마찬가지죠.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있으면 마스크 자국 저녁 때 남죠. 막 이런 것도 이게 막 젊은 친구들은 빨리 없어지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피부의 탄력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늦게 없어지고 막 이런 거 참 처음에 유감스럽다 생각했는데 이제 안 그러기로 했어요. 아,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상처가 잘 안 나는구나. 열심히 약 더 바르지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피부도 건성으로 계속 바꾸면 크림 바꾸지 뭐. 이런 거 순리대로 살자. 그 나이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순리대로 살자. 어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잠깐의 상처가 왔더라도 이제 빨리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어떤 약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제인데 저는 성격이 급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정확한 걸 좋아해요. 이렇게 막 숫자도 정확하고 말도 정확하고 특히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 좀 약속 강박증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막 누군가가 이제 뭔가 약속을 어기거나 이제 말해놓고 엉뚱한 딴 얘기하거나 이러면 이제 막 그걸 못 참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막 뭐라고 남의 회사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해놓고 나서 예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결국 알고 보면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착각한 거고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정말 아 뭐야 나 이거 왜 나이 먹더니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됐지? 막 이러는 거.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아 내가 분명히 틀릴 수 있겠구나. 숫자도 그렇고 기억하고 있는 날짜도 그렇고 뭐든지 내가 착각한 일일 수가 있어. 지금 예전이랑 좀 다르게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그거 내가 맞았다고 막 그렇게 장담하지 않고 아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 항상 입에 달고 살기로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몇 번 이제 그런 일을 제가 틀리는 경우를 이제 보고서 아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항상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당신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무서워서. 그게 뭐예요?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게 전제가 되니까 이제 그런 마음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뭐 현직에 있을 때 특히 이제 은퇴하신 분들 후배들한테 뭐 현직에 있을 때만큼 대접 못 받는다고 그거 상처 입지 마세요. 그게 순리입니다. 순리대로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이제 그게 상처가 되지 않는 거죠. 차라리 내가 대접하는 거. 내가
아, 그 옛날에 나한테 정말 그야말로 로열티를 가지고 잘했던 그런 후배들한테 내가 대접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순리대로 산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고, 그렇게 되면 상처받지 않고, 그 다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빨리 치유할 수 있습니다. 순리대로 살자고요. 순리를 즐기고 유쾌하게 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두 번째 뭔가 하면 상처를 덜 받는 그 비결대로 내가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힘들어하면서 이제 치료하기보다도 처음부터 안 받거나 아니면 덜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 비결이 뭔지 몇 가지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자존감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지켜줘야, 나의 자존감이 지켜져야 상처도 덜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자꾸 낮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남들이랑 자꾸 비교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실패자 같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자존감 떨어지지 않고 제대로 지켜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이제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이제 막 속상해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승진 시험 봐서 이제 떨어졌어요. 연인이랑 헤어졌어요. 이직하고 싶었던 회사에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뭐 직장 상사한테 막 정말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또 다 들었어요. 선배들 하고 이제 이런 어떤 소규모 그룹이 같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만 이제 은근히 따돌림을 당했어요. 이런 거, 이런 어떤 이제 상처 받을 만한 일들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내 노력, 내 능력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일, 내만 같은 일과 내만 같지 않은 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일, 이로 나눠버리는 거죠. 직장 상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제 직장 상사한테 막 모진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데드라인도 못 지키고 지각하고 제때제때 보고 안 해서 잔소리 듣고 그래서 막 나한테 이제 상처가 생긴 거면 그건 내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노력해서 그걸 갖다가 내가 이제 그런 소리 안 듣게끔 어떤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성품이 원래 사이코패스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한테 뭐 그렇게 심한 소리 들어서 이제 상처 입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건 내가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내가 움직여주는 게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지금 그 이제 상처를 덜 받는 비결대로 실천하는 그 두 번째, 첫 번째는 자존감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또한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간다. 사실 나중에 생각하면 뭐 그 당시에는 거의 미치는 줄 알았는데 그때 그 별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마음 드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죠. 근데 나한테만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은 아예 기억도 못하고 그게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이게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부부싸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막 그때는 정말 진짜 세상 무너지게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랑 왜 결혼했을까 이러면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다 지나가고 나면 또 하하호호 헤헤하 이렇게 하면서 또 지내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또한 지나간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처받는 일이 그게 영원할 거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것 또한 지나간다. 힘든 과정이 지나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상처가 조금 덜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마음을 건강하게 꾸준히 마음 운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말할 때, 나 그러면 바로 나 그 상처 받는다, 나 상처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튼튼한 사람. 근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아무 표도 안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 실제로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상처받는 타입 같으면은 마음을 평소에 튼튼하게 해놓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발목 유난 잘 삐는 사람들 있잖아요. 뻑한 발목 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그 이제 걷기 전에 발목 운동, 항상 발목 운동, 발목 강화 운동 이런 거 이제 권하잖아요, 의사들이. 그리고 힐 신지 말라 그러고.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 유난히 잘 다치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꾸준히 이제 마음 튼튼하게 하는 운동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건강해지고 이제 근육 붙으면 상처를 이제 덜 받고 받았더라도 이제 빨리 이제 치유되는 거죠. 발 삐는 게 발목 운동하는 사람들이 덜 삐고 삐었더라도 이제 금방 돌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지는 방법 보면요. 우선적으로 이제 몸부터 돌봐야 돼요. 몸은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데 마음만 건강하다? 이런 경우 별로 없어요. 떨어질래 떼어질 수가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이제 건강해지는 게 쉬운 거죠.
그 뭐 기도나 명상 이런 것도 좋고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좋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막 부정적인 얘기, 뭐 불평 불만만 일배 달고 살고 뭐 신세 한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굉장히 나의 마음도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막 긍정적이고 늘 희망이 넘치는 사람, 막 파이팅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주변에 두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별로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희망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책, 뭐 영상, 뭐 좋은 강의 이런 거에 집중하는 거. 좋은 영화도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영화도 정말 마음이 튼튼해지는 그런 영화들. 막 그런 막 무슨 이상한 호러물 이런 거 보지 말고 마음이 튼튼해지는 그런 막 보기만 해도 막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저는 이제 영화를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나중에 영화 코너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영화의 줄거리를 얘기하면서 이제 막 이제 여러분들과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이제 튼튼하게 훈련할까? 어떤 이런 것도 지금 기획하고 있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네. 보는 것만으로 근데 그런 걸 이제 보는 거 영상이나 뭐 영화 이런 걸 본다고 하는 것만으로 이제 끝나면 저절로 마음이 튼튼해지진 않죠. 그게 이제 내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고 읽고 그다음에 이제 난 어떻게 그걸 활용할까 이런 걸 이제 메모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꼭꼭 씹어서 먹고 소화시켜서 내 걸로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이게 그냥 훑어서 그냥 지나고 보기만 한다라고 해서 저절로 마음이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로 마음이 상했구나.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지 내가 지난번에 읽었던 어떤 책에 있는 어떤 내용이나 영상에서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메모한 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지라고 이제 다시 이제 써보면서 그렇게 해서 내 걸로 체화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을 튼튼하게 우리가 이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요. 마음의 상처를 빨리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몇 가지 유익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처 특히 잘 받으시는 분들은 마음을 튼튼하게 하셔서 매일매일 날마다 더 행복해지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